네, 안녕하세요. 학교에서 휴대전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최근에 다시 좀 뜨거워졌습니다. 네, 맞아요. 청취자분들이 또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하는데요. 아, 네네. 보내주신 게 그 13711 발췌본하고요. 학교 휴대폰 규제, 천공 스승의 법문 뭐 이런 제목의 학습 가이드예요. 천공 스승님 관련 자료긴요. 네, 이분이 뭐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하면서 주목받는 분이시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 속 견해를 좀 중심으로 놓고 또 요즘 나오는 뭐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변화나 유네스코 권고 같은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국가인권위원회, 인권위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, 그게 중요하죠. 예. 예전에는,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걷는 거, 이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, 이렇게 봤었거든요. 네, 그랬었죠. 근데 최근에는, 더 이상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. 이런 쪽으로 판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뭐, 시대가 변한 것도 있고, 현장 의견도 좀 반영된 거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국제기구, 그 유네스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유네스코에서는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면 이게 학생들 학습이나 뭐 정서에 안 좋다. 이런 우려 때문에 아예 학교 안에서는 쓰지 말자. 이렇게 권고를 했죠. 학생 보호, 또 학습 환경,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본다는 흐름으로 읽히네요. 그렇죠.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보내주신 그 자료, 천공 스승님의 주장은 상당히 명료합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딱 기본 전제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. 이거예요. 아, 학교는 공부하는 곳. 네.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는 당연히 휴대전화 쓰면 안 된다. 뭐 이런 논리죠. 네, 근데 이걸 뒷받침하려고 명분이라는 걸 되게 강조한다면서요. 그게 좀 흥미롭던데요? 아, 네. 그게 핵심 개념인데요. 그냥 안 돼, 이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, 사회가 다 납득할 만한 이유. 이유. 네. 즉,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다. 이 명확한 명분을 딱 세워야 한다. 이거죠. 아하, 자료에 따르면 이런 명분이 있으면 뭐 개인적인 권리니 편의니 하는 반론은 힘을 얻기 어렵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 명분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데요. 자료를 보면 아예 학교 내에서는 휴대전화 완전 금지, 완전 금지요. 네, 혹은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딱 맡겨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특히 예전에 규제를 한번 풀어줬던 게 그게 오히려 지금 통제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. 뭐 이렇게 지적하면서요. 초기에 딱 규율을 잡는 게 중요하다. 이걸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. 와, 상당히 단호한데요. 그 자료에 나온 말 보니까 만약에 학생이 휴대전화 못 쓰게 한다고 학교 안 오겠다 하면 오지 마라. 공부하러 와야지 왜 휴대폰 하러 오냐.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까지. 네, 그런 표현이 있죠. 이야, 이게 뭐랄까, 학생한테 자율성을 주는 게 자칫 좀 학습 태만, 그러니까 자료 표현대로면 해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시각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논쟁은 결국 학생 개인의 권리, 뭐 편의 이런 거하고 네, 학교라는 공간의 원래 목적, 그러니까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,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천공 스승님의 견해는 명백히 후자, 그러니까 학습 환경 보호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인 거고요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유네스코의 최근 움직임하고도 뭐 맥락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보내주신 그 자료에 담긴 특정 관점이라는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둬야겠죠. 그럼요.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학교 휴대전화 규제 문제가 결국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? 이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구나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자료 속 천공 스승님의 견해는 학교 본연의 기능인 그 학습을 다시 좀 제대로 하려면 휴대전화 사용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. 이런 주장이었고요. 변화하는 국내외 기관들 입장도 이런 고민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걸까요? 이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학교는 학습 공간이다라는 명분 있잖아요. 네, 명분. 이걸 요즘처럼 뭐 디지털 기기가 그냥 일상인 시대에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. 아, 그게 정말 어려운 지점이겠네요. 그렇죠. 규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디지털 시대의 자율성도 있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좀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위한 사회적 합의
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고민거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